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오늘은요, 법정 다툼이나 기사 헤드라인,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실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에 무려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봤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회사는, 또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이건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직장 내 괴롭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바로 투명인간 만들기,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료들이 나만 빼고 얘기하고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등기에서는 온갖 험담이 오가고요. 피해자는 매일매일 정말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을 결국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중삼중의 고통이죠. 자, 다음은 정말 비겁한 괴롭힘의 얼굴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한 직원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맡겨진 일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동료가 단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돈이나 옷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까지 한 거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괴롭힘의 무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여성 대표가 있었는데 자기를 보좌하던 남성 직원이 사내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표가 갑자기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이 남성 직원과 그 여자친구까지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네 헤어져라, 퇴근도 못하게 막고 심지어 만나지 말라고 협박까지 했대요. 결국 사적인 감정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 근무 환경이 그야말로 최악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법에서는 도대체 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게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다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책이든 뭐든 나보다 우위에 있는 걸 이용해야 하고요. 둘째, 그냥 업무 지시가 아니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해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 행동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근무 환경이 나빠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세트로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아까 사내 연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런 개인적인 관계는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그 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이 사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업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 연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준다거나 반대로 헤어졌다고 일부러 힘든 일을 시키는 것, 또 한쪽이 싫다고 했는데 계속 들이대거나 거절했다고 소문을 내는 식으로 보복한다? 자, 바로 이 순간부터 이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요? 천만에요. 피해자들 앞에는요, 정말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증명의 덫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매일같이 교묘하게 나를 따돌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녹음이라도 해야 하나? CCTV라도 있어야 하나? 정말 막막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가혹한 현실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요, 이 모든 걸 증명해야 할 책임을 온전히 피해자한테만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고통받으면서 그 와중에 정신 차리고 몰래 녹취하고 문자 메시지 다 캡처해놓고 나를 위해 증언해줄 사람까지 찾아다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증명의 덫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까 그 집단 따돌림 당했던 피해자분 기억나시죠? 이분이 증거를 모으려고 동료들이 자기 험담하는 걸 몰래 녹음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신고했더니 오히려 불법 도청이라면서 요구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아니, 억울함을 풀려고 증거를 모았는데 그게 또 다른 범죄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과연 피해자를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법이 뭘 할 수 있고 또 뭘 못하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실 거예요.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는 지점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이 되더라도요. 지금 법으로는 가해자 개인을 직접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매기거나 징역을 보내는 조항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은 뭐냐? 이 법의 진짜 목적은요.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회사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야, 니네 회사에서 이런 일 생겼으니까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하고 가해자 징계해. 이렇게 회사에 의무를 주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이 괴롭힘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과연 업무상재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이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아주 촘촘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게 확인돼야 하고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 연결고리, 이걸 법에서는 상당인과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증명되어야만 해요. 이건 그냥 의학적인 진단을 넘어서는 아주 엄격한 법적인 판단인 셈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결정문 하나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유족들이 산재 인정을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터를 만들려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가해자 개인에게도 직접 벌금이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피해자 혼자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이 불합리한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거죠. 특히 괴롭힘을 한 사람이 사장님이나 임원일 경우 회사에 조사를 맡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땐 노동위원회 같은 중립적인 기관이 직접 나서서 공정하게 판단해주는 절차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만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가 예전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 괴롭힘 문제도 문화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예방 교육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긴 과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더 안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더 필요한 건 뭘까요?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강력한 법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조직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문화의 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